책 5페이지를 하기 전에 거기 우리 1페이지에 썼던 거 이어서 다항식의 나눗셈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항식 연산하는 거를 배웠고, 다항식 연산 중에서 덧셈, 뺄셈, 곱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다항식의 나눗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눗셈의 특성을 조금 잘 살려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식이 항상 약간 요런 느낌으로 나와요.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 어떤 A라는 다항식을 A를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몫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숫자 나눗셈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뭐를 뭐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것처럼 다항식의 나눗셈도 어떤 다항식을 어떤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 나눗셈부터, 숫자 나눗셈이랑 유사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숫자 나눗셈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좀 큰 숫자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요거 나누기는 여러분이 아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다 4를 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2랑 비교를 할 거야. 그래서 5를 몇 번 곱해서 2가 될까를 생각해보면 그게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21보다 작아지는 5의 배수가 5 곱하기 4니까 5, 4, 20을 해서 여기 이제 17을 만들고, 여기다 3을 써서 15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가 2가 된다라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을 수가 있냐면 217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217이라는 숫자는 5로 나눴을 때 5가 43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2를 더하면 217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항식의 나눗셈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43이고 나머지가 2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구조에 맞게 이제 앞으로 식을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거를 뭘로 나눌 거냐면 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뒤에, 그러니까 차수가 작은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다항식 나눗셈 할 때 차수가 작은 건 여러분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차수가 큰 거 있지, 차수가 큰 거. 이 차수가 큰 거끼리 비교해서 요 다항식의 나눗셈 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숫자 나누기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제곱이랑 x세제곱만 비교를 했을 때 x제곱에다가 뭐를 곱해야 x세제곱이 될까, 이걸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얘에다가 x를 곱하면 x세제곱이 만들어지니까 x를 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x를 여기만 곱할 게 아니라 이 식 전체에다가 다 곱하는 거야.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일단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서 아래 거를 뺐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주는 거야. 식을 빼줄 거예요. 그래서 빼서 정리를 하면 얘는 없어질 거고, 얘에서 얘를 빼면은 4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면은
x제곱에다가 뭐를 곱했을 때 4x제곱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4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이렇게 뺐을 때 14x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 플러스 4고 나머지가 14x 플러스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냐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자 우리 아까 여기서 썼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5 위치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요 5 썼던 데다가 이거 그대로 여기다 적어준 거야. 마찬가지로 43 쓰는 자리에 x 플러스 4가 있으니까 x 플러스 4를 써준 거고 나머지는 14x 플러스 5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준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a라는 식을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라는 이 식의 그 형태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뭐 몫은 생략되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 있고 나머지가 이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항상 식을 어떤 식으로 적어줘야 되냐? a는 bq 플러스 r 이런 형태로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가 다항식 나눗셈의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차수 개념을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5보다 작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 그러니까 0부터 5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0을 포함해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요거에 차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도 차수가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얘의 차수보다는 나머지의 차수는 항상 작거나 같아줘야 된다라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게 또 중요한 건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는 항상 작아야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요. 그 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5페이지. 요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버튼. 뭐야? 왜 이래? 뭐야? 자, 17번 한번 볼게요. 이거 지우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거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크게 보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보여줬던 그 나누기 하는 방법을 쓰겠지만 그 두 번째 방법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냥 직접 나누기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직접 나누기 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 3차 있고 2차 있는데 1차는 없단 말이야. 그럼 1차가 없으니까 1차 공간을 살짝 띄워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없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써주면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풀 때 크게 혼동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0x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약간의 공간만 좀 남겨놓는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면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항식의 그러니까 다항식의 연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제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눗셈을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가장 큰 차수의, 그러니까 가장 큰 차수끼리 비교해서 얘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얘가 될까를 생각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x만 곱하면 x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x를 써주고,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가 되겠죠. 들어오세요. 이거를 빼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위에서 아래 거를 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또 비교를 해서 큰 차수끼리 비교했을 때 여기다가 2를 곱하면 2x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2라고 적는 거고요.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적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또 위에서 아래 거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몫은 뭐가 되는 거냐면 몫은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요렇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한 줄로 정리하는 걸 한 번에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 다항식의 나눗셈 할 때 우리가 항상 익숙해져야 되는 식이 뭐라 그랬냐,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냐면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얘를 얘로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가 A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얘가 B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A는 이라고 쓰는 거지.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거니까 A는 이라고 쓴 거예요. 왜냐면 A를 B로 나눌 때 A는 하고 B를 바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몫의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 근데 몫의 자리를 채운다는 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냐면 여기가 지금 등호로 연결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럼 등호라는 건 뭐냐면 이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완전히 같아져야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3차가 x세제곱이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도 3차는 x세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일 큰 차수가 2차고 여기 뭔가 곱할 건데 이 곱해지는 차수랑 계산을 해서 x세제곱이 나오려면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x는 깔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x세제곱이 만들어졌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비교할 거냐면 두 번째 큰 차수 3x제곱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러면 여기 x 여기 x 곱하면 x제곱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 있던 상수랑 여기 있던 2차를 곱하면 또 x제곱이라는 친구가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여기 이미 x제곱 있고 3x제곱이 되려면 2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닫아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우리가 아까 여기서 나눴을 때 몫이랑 여기서 구한 몫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뭐만 비교해주면 되냐면 여기 지금 1차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생기는 1차만큼 이쪽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1차가 x, 여기 2x니까 토탈 3x가 생겨서 3x를 빼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상수 2가 생겼죠. 근데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뒤에서 5를 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로 하는 게 지금은 쉽지 않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나눴을 때도 결론적으로 식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니까 얘를 가지고 요렇게 식을 적어주면 제일 좋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8번, 19번, 20번 다 요거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9, 20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을까?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의 초반에는 이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중에도 많이 쓰기는 하니까
아까 내가 보여줬던 이쪽에서 했던 그 방법은 익숙해지면 하세요. 알겠죠? 나중에 익숙해지면. 근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게 난 좀 힘들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해도 뭐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x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거 그 차수 맞추는 것만 좀 잘하면 돼요. 여기서 차수 맞추는 것만, 없는 것만 신경 잘 써서. 그래서 x제곱 3x 1,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만 더 곱해주면은 이렇게 돼서, 빼면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실수를, 이거 뺐을 때 이게 빼는 거니까, 더하는 게 아니고 빼는 거니까 그냥 3x만 남는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3x가 된다. 요렇게까지 여러분이 적을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그러면 얘는 그럼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19번은 그 a는 bq 플러스 r을 이대로 적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a를 x-2로 나눴을 때 라고 했으니까 a는 x-2라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때 몫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뭐가 나온다라는 거냐면 a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또 잘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곱셈 공식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더라. 어떤 거랑 똑같이 생겼냐면 x-y, a-b로 했으니까 a-b로 해볼게요.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b 대신에 지금 2를 넣으면 이렇게 식이 되는 거니까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얘기예요. 거기다 3까지 더해주면 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5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나왔으면 계속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지만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쓰는 게 가장 먼저다. 그게 연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번 나누어 떨어질 때다 라고 했어요. 나누어 떨어질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없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이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식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 x 쓰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빼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빼면은 a 플러스 2가 되는데 그게 0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식의 나눗셈 살짝 봤고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그 21번부터는, 그러니까 21번부터 31번까지는 약간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약간 복습하는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21번부터 24번까지를 일단 한번 먼저 풀어보고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21번부터 2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이 식을 일단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까를 먼저 봐야 되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일단 적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없는 친구가 지금 xy이기 때문에 여기서 xy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구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8, 요거 제곱하면 4고,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 xy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하면은 8, 6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니까 답은 22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일단 제일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뭐냐면 3 플러스 2 루트 1 여기다 넣고 3 마이너스 2 루트 2를 여기다 넣고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더하기 3xy x 마이너스 y로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를 뺀 걸 구하는 건 좀 더 쉽죠. x 마이너스 y를 구하는 건 좀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에서 y를 빼면은 3은 없어지고 2루트 2 빼기 마이너스 2루트 2니까 4루트 2가 되겠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게 xy다 보니까 xy를 구하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되는데 이거 두 개가 합차처럼 하나는 더해져 있고 하나는 빼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합차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xy는 3 제곱하면 9고 2루트 2 제곱하면 8이니까 두 개를 뺐을 때 1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4루트 2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4루트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제곱하고 64 곱하기 2 하면 128이니까 128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1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앞으로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실제로 넣고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을 변형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어떤 식이 필요한지를 먼저 구해본 다음에 여기서 요런 애들을 먼저 구해서 대입하는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약간 심화 문제인데 요거를 하나 풀어보고 내가 여러분한테 하나를 더 시킬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하나 볼 건데 얘는 여러분이 접근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가져가도 되는데 이 x 6제곱 더하기 y 6제곱을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공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 거야. x 세제곱 y 세제곱을 제곱하면 x의 6제곱이랑 y의 6제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되는 게 2 곱하기 x 세제곱 곱하기 y 세제곱이니까 그거를 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식은 뭐랑 뭐냐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필요한 거고 이거를 잘 분석을 해보면 얘는 x랑 y를 먼저 곱하고 걔네를 3번 곱한다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건 또 xy다 라는 식이에요. 근데 xy는 이미 2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만 구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애들 가지고 구해보면은 x-y의 세제곱 3xy x-y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27 곱하기 여기 해서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45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답이 좀 크게 나오긴 할 텐데 그래서 45의 제곱 하고 xy가 2기 때문에 2를 3번 곱하면 8이고 8에다 2를 곱하면 16이니까 여기다 16을 빼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도 뭐 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냥 계산할까요? 뭐 그냥 계산해도 되고 하나 보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걸 하나 보여줄 건데 이 16이라는 친구가 4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45랑 4를 한 번 더하고 합차니까 45랑 4를 한 번 빼는 이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해도 돼요. 49가 50 빼기 1이고 얘가 40 더하기 1이라서 곱셈 공식 전개하듯이 하면 요렇게 두 개 곱하면 2000 마이너스 40 플러스 50이니까 10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빼면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맞나? 이게 27, 33, 9, 18, 45 맞죠? 그래서 45의 제곱에서 8, 16 네. 네, 이렇게 계산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계산을 하면은 뭔가 답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인가? 2009? 아닌데. 맞죠? 맞겠지? 아닌가? 미안. 잘못했다. 이게 아니잖아.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여기가 아니잖아. 미안해. 완전 잘못했네요. 여기 시급 맞아요. 여기 시급 맞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요. 미안. 여기를 잘못했어요. 여기 이거를 바로 지금 못 구하니까 얘는 미안해 얘들아. 여기서 요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죠. 미안해요.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도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 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도 물론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런 식의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면 여기는 아까 구했던 것처럼 해봤을 때 3 넣으면은 27 그 다음에 3 곱하기 3 곱하기 여기 2 하면 되니까 여기 18 해서 요게 이제 4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하면 이건 진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45의 제곱하고 여기 아까 2였으니까 플러스 16 그럼 이건 합차 형태는 아니니까 계산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얘를 이제 40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16 이런 식으로 해보면 40을 제곱하면 1600 그 다음에 2 곱하기 5 곱하기 40 하면은 400 여기 25에다가 16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2041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 좀 자유자재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연습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해볼 게 하나가 있는데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수가 짝수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짝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갖고 그 변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짝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여러분 학교 이제 올라가서 고등학교 가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것들이 등장하게 되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등장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요 정도까지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냐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PPT를 살짝 끄고 자 우리한테 알려준 건 이거밖에 없어요. x 더하기 y가 2고 xy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개 딱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딱 두 개 알려주고 여러분한테 이거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구하려면 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까 같이 짝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에서 2배 한 것만 빼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짝수인 애들은 구하기가 편해.
근데 홀수인 애들은 이런 식으로 못 구하니까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걸 알면 얘네 두 개를 알면 구할 수 있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구할 수 있고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도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저거 두 개 알면은. 그랬을 때 오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랑 얘를 곱했을 때 x 5제곱, y 5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먼저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얘밖에 없는데 추가적으로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x제곱이랑 y세제곱을 곱한 거. 그러면 그거 두 개는 내가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y제곱이랑 x세제곱을 곱한 친구도 없었던 게 생기는 거니까 얘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y라는 형태의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거 두 개 알았을 때 내가 이거 구할 수 있고 이거 두 개 알면은 얘도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 얘는 x, y를 제곱한 거 요거는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값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요거랑 약간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답 한번 구해보고 요 위에 거 답 한번 구해보고 밑에 것도 답 한번 구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풀 수 있는가? 얘는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만 하면 되니까 요거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4, 여기다 2를 넣으면 얘는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기는 8,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6이니까 여기는 1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나서 보면은 여기 6 곱하기 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가 쓰는 거라서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2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84니까 82가 요거의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그럼 얘도 요 위에 거랑 맥락이 비슷하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냐면 3차랑 여기 4차를 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또 생기는 게 뭐가 생기냐면 요렇게 곱했을 때 x 4제곱 y 세제곱 요렇게 두 개 곱했을 때 x 세제곱 y 4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더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까 이것까지는 구해놨으니까 x 4제곱 y 4제곱이 필요한데 이것도 아까 짝수는 무조건 다 구하기가 편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 이것만 빼주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6이니까 36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 먼저 제곱하고 빼는 거라서 얘는 3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아까 얼마였죠? 14. 여기가 34.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제 플러스로 2만 계산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78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요런 식으로, 자,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랑 요렇게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건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요런 거 정도는 푸는 방법이라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4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은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이거 지난 시간에 뭐 했던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자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y의 세제곱 3xy x-y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x-y, xy 이렇게 두 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있으니까 요거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게 35, 이거 5를 세제곱하면 125, 여기가 5니까 마이너스 15 xy 요렇게 들어가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넘기니까 15xy가 90이 되면서 xy는 6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y가 6인 거야. 그럼 난 x-y를 구하고 싶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구하냐? x-y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y라는 식도 우리가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넣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야? 이게 25가 되겠죠? 5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6 넣으면 마이너스 24니까 이게 1일 거예요. 근데 제곱해서 1이 되는 건 1이랑 마이너스 1이 있지만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돼야 돼서 x-y는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1, 3, 6, 1이니까 19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요게 19고 요게 6이잖아. 그래서 19 더하기 6까지 해서 최종 답은 25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까지 한번 해볼게요. 25번부터 28번까지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이거 아니지, 이거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 별 B라는 친구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귀찮지만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물론 다 넣고 계산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요것만 계산해 봤을 때 이게 값이 좀 크게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뭐 간단하진 않지만 빼는 걸로 할까요? 빼는 게 좀 더 편해 보이니까. 그래서 a-b의 제곱을 하고, 그러니까 뭐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건 아니긴 한데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꿔봤고, 왜 이렇게 바꿔봤냐면 얘랑 얘를 뺐을 때 얘랑 얘를 빼면은 A에서 B를 뺐을 때 3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 식이 A 별 B라는 식이 여기다가 A에서 B를 먼저 뺀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3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조금 깔끔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넣고 계산해도 어려운 다항식 계산은 아니지만 이게 식이 복잡해지면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먼저 곱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에다가 9를 더하면 여기가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는 A 별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3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 요렇게 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하는데 뭐 해도 또 복잡하니까
얘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걸 변형을 했을 때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 b를 한번 뺐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a가 있어갖고 어제 똑같구나. 3배를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 넣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a를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요게 이제 b 역할하는 거니까 요거를 제곱을 해야 되면은 9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플러스 1이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3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개를 쭉 하면 되는데,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여기도 일단은 그냥 둘게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곱셈 공식처럼 보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x 세제곱 플러스 3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거 쭉 다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이게 계산이 조금 빡센데 이것만 따로 해보면은 요거 제곱, 그러면 우리 공식 그대로 써보면은 x 4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은 x제곱 1에다가 플러스 2 하고 요렇게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2x 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x까지 나온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거기다 9를 또 곱해줘야 되니까 9x 4제곱 마이너스 18x 세제곱 플러스 27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9에다가 요거까지만 더해주면 되겠죠? 3x 제곱 세제곱 플러스 3까지. 그래서 이제 그 차수 맞춰서 계산 잘 하면 되고, 여기 9x 4제곱 마이너스 15x 세제곱, 그러면 4차랑 3차는 이미 계산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는 28x 제곱, 그 다음에 이것도 지우고 1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플러스 13,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답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필요한 친구만 얻어가면 된다라고 했어요. 필요한 친구만 얻어내자. 그래서 필요한 친구가 지금 보면은 x의 개수랑 상수항이기 때문에 진짜 x의 개수랑 상수항이 어떻게 나올까만 고민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차가 나오는 거는 2x랑 ax니까 a 플러스 2의 x 이렇게 나올 거고, 요 뒤에서 1차식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상수 1차 상수 곱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개수라고 하면은 요렇게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a 플러스 b의 x가 되는 거고, 거기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상수항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상수끼리 곱해서 만드는 거니까 a, 여기는 마이너스 2b, 그랬을 때 이거 두 개를 더해서 5가 만들어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2b가 5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빼주면 3b가 마이너스 6이라서 b는 마이너스 2, 그럴 때 a는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제곱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최종 답은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다 전개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것만 우리가 딱딱 구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2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조금 문제 풀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얘를 한번 잘 보면 여기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합차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합차식을 먼저 전개를 해주면 얘는 A 6제곱 마이너스 B의 6제곱이 63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차수가 커지거나 복잡해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치환이라는 게 있어요. 치환. 그래서 이 문제는 치환을 해서 풀면 조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치환할 거냐면 A 제곱을 이 대문자 A라고 하고 B 제곱을 대문자 B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A 제곱을 3번 곱하면 A 6제곱이 되는 거고 B 제곱을 3번 곱하면 B의 6제곱이 되니까 얘는 요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도 A-B가 된 거니까 라지 A 마이너스 라지 B가 3인 거고 요거가 63이니까 얘는 내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63이고 이거는 3을 세제곱한 거니까 27이고 플러스 3 A, B 하고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36이 9A, B가 되면서 A, B가 4예요. 근데 라지 A 대신에 A제곱, 라지 B 대신에 B제곱을 쓰면 A제곱, B제곱이 4기 때문에 A, B는 풀마인데 양수 두 개를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2밖에 나오질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8번 한번 보면 28번 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배웠던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약간 없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없냐라고 보면 A를 B로 나눴을 때 원래는 몫이라는 친구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몫이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여기서는 몫이 생략이 돼 있고 나머지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일단은 써야 되냐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를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 있어. 근데 이거 아직 몰라. 그 다음에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라는 식으로 일단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맞춰 나갈 거냐면 여기 보면 이 2x 플러스 1이라는 걸 먼저 이렇게 이항을 해버리는 거야. 이항을 먼저 해버려요. 그러면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그 다음에 2x를 뺀 거니까 b-2의 x 더하기 1 이렇게 먼저 나올 거예요. 그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고 어떤 걸 곱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어떤 걸 곱했을 때 3차가 나와야 되니까 여긴 1차가 나와야 되는데 x제곱이랑 뭐를 곱했을 때 x세제곱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x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x고 여기 잘 봐봐. 상수항이 1이야. 그러면 여기 상수항 1을 만들려면 이쪽 상수항이랑 이쪽 상수항을 곱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쪽 식을 잘 보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 자체가 x세제곱
플러스 1로 정리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곱셈 공식 곱셈 공식에서 이게 나오면 이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랑 값이 완전 똑같아야 되니까 A가 0이고 B가 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거 두 개가 없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두 개를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다항식의 나눗셈, 그러니까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단원을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웠고 그 뒤로 넘어가서 29번, 30번, 31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 요거 세 문제는 같이 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쉬운 문제들은 아니야. 그래서 29번, 30번, 31번은 집에서 한번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고 29번에 보면 이게 책이 약간의 오타가 있는데 여기만 조금 수정해서 풀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야 돼. A, B 하고 괄호 닫은 다음에 는 하고 3A 마이너스 2B 요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수식을 입력하다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요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요거 따로는 3A 마이너스 2B다 이렇게 바꿔서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이거 풀 거고 일단 뒤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진도를 조금은 나가야 돼서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그래서 책은 10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펴시면 되고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거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이에요. 뭐 거기는 나머지 정리라고만 나와 있기는 한데 원래 그 정식 명칭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래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 할 거는 항등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이라는 건 어떤 걸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항등식이라고 하냐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항상 성립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어떤 기준이 되는 문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문자가 있어. 그 문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x에 대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은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식이 있어요. 이게 6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이랑 완전히 일치를 해야지만 x 대신에 아무거나 막 집어넣었을 때 값이 항상 똑같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A랑 B랑 C랑 D가 뭐가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차수의 개수끼리 비교해주면 되니까 6, 0, 마이너스 2, 3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항등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식이 항등식이면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항등식 표현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볼 건데, 이거 한 3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그냥 대놓고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대놓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대놓고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의의 x에 대하여 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문제에서 줄 수도 있어요. 임의의 x에 대하여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x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얘는 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건 여러분이 조금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항등식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고, 미정계수법이란다. 미정계수가 아니라 계수비교법. 미안해.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수비교법은 아까 우리 여기 예시 들 때 했던 거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계수비교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차수에 해당하는 개수끼리는 값이 똑같아야 식이 똑같으니까 항등식이 된다라고 했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면 개수끼리 비교해서 내가 모르는 친구를 알아낼 수 있다. 요게 개수비교법인 거예요. 그래서 요 예시가 개수비교법을 이용한 문제풀이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문제를 줄 때 이런 식으로 줄 때가 있어. x-1의 제곱 2x-1의 제곱 x-2 이거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3x-2를 했더니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줄 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돼. 나는 개수비교법이 너무 편해. 그러면 이쪽을 전개를 해서 개수끼리 비교를 하면 a랑 b가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이게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 대신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식은 성립하겠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여기다가 어떤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내가 식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잘 보면 x-1, x-1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x 대신에 1을 넣잖아? 그럼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돼버려.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대신에 1을 넣은 거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x 대신에 1을 여기다만 넣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가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3 더하기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1 말고 아무거나 또 집어넣어도 되는데 뭘 집어넣고 싶냐면 2 같은 걸 또 집어넣고 싶다는 얘기야. 왜냐면 2를 집어넣으면 여기 부분이랑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여기다 넣으면은 1이 되고,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12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면서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1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뺐을 때 a가 마이너스 5가 나오고 b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깔끔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전개를 해서 비교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항등식 문제를 풀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일단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1번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런 문제 풀 때 우리가 뭐 개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을 써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뭐를 써서 한번 풀어볼까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면 개수비교법보다는 수치대입법이 좀 더 편하다는 얘기야.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면 여기 전체식에다가 x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x 대신에 1을 넣으면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3a, 그럼 여기는 1 넣으면 0이 될 거고 여기다가 1을 다 집어넣어주면은 3 빼기 2 더하기 2니까 이게 3이 돼버리죠. 그래서 a가 1이구나 라는 게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는 내가 넣고 싶은 게 두 개가 있는 거야. 0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는데 마이너스 2보다는 0을 넣었을 때 계산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여기다 0을 대입을 해주면은 얘는 없어지고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다 0을 넣으면 얘네가 다 없어지니까 2가 돼서 b는 그냥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답이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느끼겠지만 개수비교법보다는 수치대입법이 좀 더 편하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개수비교법이 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냥 2차, 1차 상수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A가 2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A가 2가 되면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B가 3이 된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랑 B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이미 마이너스 5니까 C는 0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계산을 하면 답은 6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3번 한번 볼 건데요. 3번은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이쪽을 전개하는 건 여러분이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전개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일단 누가 봐도 넣고 싶은 숫자가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넣고 싶게 생겼죠. 다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여기가 다 0이 되고 이쪽엔 C만 남으니까 C는 이라고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2니까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가 0이구나 라는 건 일단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다른 건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넣기 좋은 숫자가 뭐냐면 0이라는 거예요. 0. 그래서 0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x 대신에 0을 한번 넣어보면 여기는 1a, b, c인데 1 더하기 a 더하기 b까지만 적을게요. 왜냐하면 c는 0이기 때문에 굳이 적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다 넣으면 0, 0, 0이니까 이쪽이 2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식 하나 더 찾아야 되잖아,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다 넣기 좋은 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1도 괜찮아요. 1도 뭐 숫자가 엄청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만 요럴 때는 마이너스 2를 넣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안에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숫자가 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x 대신에 1 넣어도 돼. 1도 괜찮지만 이때는 마이너스 2가 좀 더 좋습니다. 뭐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니까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a-b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고 정리를 하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가 되면서 두 개를 그러니까 a랑 2b를 더하면 되니까 답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수치대입법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거 전개해서 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x, y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쪽을 전개를 했을 때 x는 x끼리 묶고 y는 y끼리 묶어갖고 a 플러스 2bx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y끼리 있는 걸로 묶으면은 2a 플러스 by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게 3x 플러스 2y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이제 개수비교법 쓰면 편하긴 하니까 개수비교법을 쓰면 a 플러스 2b는 3, 그 다음에 2a 플러스 b가 2인데, 자 여기서 물론 연립을 해서 a랑 b를 각각 구하는 것도 좋지만 구하는 거를 잘 봤을 때 3a 더하기 3b다 라는 걸 우리가 딱 보면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 3a 더하기 3b가 나온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랑 b를 각각 구하지 않고도 얘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답은 5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물론 a랑 b를 각각 구해서 여기다 넣고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fx식이 내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냐라고 보면 요 fx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없애고 싶은 거야. 없애야 내가 이 a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없애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얘가 0이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a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1이니까 f1만 구해주면 되겠고, 그럼 f1이니까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1을 다 집어넣으면 이 f1은 1 더하기 3 더하기 a 빼기 1인데 a가 1이니까 이게 4가 되겠죠. 그래서 f1 같은 경우에는 2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알려주면, 숙제는 아까 앞에 있던 그 29번부터 31번까지에다가 그 숙제로 나가는 책 한번 펴볼까요? 그 숙제로 나가는 책 지난번에 60번까지 했었는데 60번까지 아직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안 돼 있는 거 플러스 61번부터 78번까지에다가 그 뒤에 1번부터 2단원 1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볼게요.